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오늘은 오름은 제주보다 서울 아파트가 더 가파르다. 관망이 아닌 야망이 필요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49,000세대 정도 되죠. 수치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입주 물량이 깔려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근데 이러한 입주 물량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실수요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49,000세대라는 물량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전세 시장의 매물이 턱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잠시 동안 머무르는 임시처소와도 같습니다. 회전율이 좋아서 전세 시장이 활발하게 되면 서울 아파트의 물량이 부족하게 돼도 어느 정도 그 부족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있었던 전세 물량이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씨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무서운 이유는 지류부터 마르기 때문이죠. 지류가 뭡니까? 물의 본줄기가 혈관처럼 다른 곳으로 뻗어나가서 그 주변을 비옥하게 만드는 여러 갈래의 물줄기입니다. 이 지류가 살아있어야 주변 환경이 생명력이 단단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시장이 부동산의 지류와도 같은데 매물이 마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 양동이를 가지고 물을 기르려 해도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말라버렸으니 전세 시장에 머물렀던 실수요자들이 더 이상 세입자로 있다가는 목말라 죽을 것 같아서 매매로 전환하기 시작한 겁니다. 패닉 바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투기 세력이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집을 사는 현상이 아니라 투기 세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실수요자들이 매매로 그 말머리를 돌렸다는 얘기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에서 9억 사이가 되는데 LTV 40%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집 사기 위해서 대출도 힘든데 그래도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사는데 일정 정도 대출로 힘을 보탤 수 있는 6억에서 9억 원대 아파트는 실수요자들에겐 정말 놓칠 수 없는 매매 물량인 겁니다. 근데 꼭 30대, 40대가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산다는 생각은 편견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30대 맞벌이 부부가 서울, 강남 등 중심지에서 전세를 살던 가격대가 5억 이상일 건데 이분들이 매매로 전환해서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전세 보증금 빼서 바로 자신의 현금을 동원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서울 중위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전세 매물의 실종으로 인해서 급증하게 됐습니다. 패닉 바잉은 바로 서울의 아파트 값을 끊임없이 위로 견인하는 기준기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동산 규제로 집값이 주춤할 것 같아도 지금의 규제는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투기 세력 차단을 기치로 가수요, 그러니까 실수요를 가장한 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세력을 말하겠죠. 근데 실제로 서울에서 투기를 하기란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기는 단기 차익을 실현하는 움직임이죠. 단기 차익을 위해서는 적은 단가로 치고 들어가서 높은 단가로 넘어오는 것인데 서울 어디에 적은 단가로 치고 들어가서 높은 단가로 넘어올 곳이 있습니까? 그러니 서울의 부동산 시장 자체가 투기 세력이 움직이기에는 그 그물망이 촘촘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수요를 잡아내기 위한 규제 때문에 공급이 엄청나게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공급이 재건축, 재개발 아닙니까? 기존의 건물에서 공급량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서울의 재건축은 완전히 묶여있는 상태죠. 얼마 전에 용적률 상한, 그러니까 층수를 높여줘서 서울의 중심부의 공급량을 늘린다는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 대책의 맹점은 재건축의 수익을 기부 체납 형식으로 나라에서 대부분을 가져간다는 데 있어요. 초과이익 환수제를 보더라도 재건축에 돌입한 조합과 시공사가 열심히 공급량을 늘려서 수익을 보려하면 그만 초과이익 환수제에 걸려서 사업성이 뚝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자원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대책은 실제로 수익성이 약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발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붐을 조성하기엔 너무나 그 동기부여가 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울 아파트 값은 투기 세력이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들, 그러니까 임대시장에서 가슴 졸이면서 더 이상 드문드문 살기 싫은 젊은 층에서 중위 가격의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그 가격은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공급 물량이 본격적으로 풀릴 시기가 2025년 정도라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향후 경기도 인천까지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지가 좋은 서울 아파트에 대한 치열한 청약 경쟁과 매매 경쟁, 혼전 양상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3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인천, 계양이나 하남, 교산 같은 곳 토지 보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물량이 빨리 풀려야 미친 청약 경쟁률이 사라질 수 있을 텐데
관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토지 보상에 있죠. 토지 보상이란 수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일정한 가격 수준에서 합의를 보고 땅을 사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합의에 이르기 힘든 협상입니다. 토지 보상이 진행되더라도 끝까지 제값을 받기 위해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서 수용 단계에서의 진통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일단은 토지 보상이 하이패스 속도로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도 순조롭게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공급량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동시에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의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급 계획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공급 실행 단계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되도록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민간은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급 라인을 마련하기 때문입니다. 속도도 빠르지만 물량 면에서도 다양한 설계를 통해서 실수요자들에게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사업의 진척은 빨라지고 공급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도 그 갈증을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게 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1988년에서 1992년 사이에 200만 호의 주택을 헬리콥터에서 뿌려대듯이 대폭적인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기승을 부리던 공급 물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세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수요를 묶으려 하면 가격은 헐크처럼 그 밧줄을 끊어버리고 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누를수록 반작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통 튀는 탱탱볼은 힘을 가하지 않을 때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수요가 바로 이런 겁니다. 계속해서 억지로 힘을 가하면 어디로 튈지 모르게 올라가게 돼요.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절대적인 공급 부족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평균적으로 볼 때 평당 3천만 원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요들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물론 강남에서의 그 미친 듯이 올라가는 초고가 아파트는 예외입니다. 이곳은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현금이 되는 사람들이 자기 취향의 소규모 아파트 물량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게 돼 있어요. 이곳의 아파트 값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의 아파트 가격을 보고 서울의 전체 부동산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분들 나름의 기준에 걸맞게 살기 위해서 그 가격 적정선이 있어요. 그러면 구름 위에 있는 가격 같은 아파트 값에 대해서 그에 맞는 세금을 때리고 그 세금으로 일반 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물줄기를 터준다면 훨씬 더 주택시장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중심부에 이런 수요만 보고 다른 실수요까지도 도매급으로 재단을 한다면 정말 무주택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죠. 일례로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사지 않았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약 3조, 미국인이 약 2조 등등.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일단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좋은 투자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본국에서 대출 규제도 안 받으니까 은행에서 돈을 끌어모아서 서울에 투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보유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분들의 투자도 서울의 집값을 더 오르게 만드는 이유가 됐어요. 너도 나도 부르는 가격에 대해서 콜을 던지니 가격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시간이 없는 겁니다. 콜을 하니 집값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 시작한 거예요. 내국인에 대한 규제가 진행되는 동안 외국인이 그 빈 공간으로 들어와서 부동산을 사들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말미암아 서울의 집값은 당분간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주춤해졌다가도 다시 젠걸음으로 오르막길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에는 언덕 같은 오름이라는 것이 있죠. 오르다가 보면 경사가 점점 가파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에 오르면 자신이 올랐던 그 길목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마치 용의 몸통을 밟고 올라온 것처럼 구불구불 펼쳐진 오름의 길이 내려다 보이죠. 서울 아파트 값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아니, 제주의 오름 경사보다 가팔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 계획은 많이 나오지만 실질적인 공급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급은 초고속이어야 합니다.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깔아놔야지 투기 세력은 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실수요도 숨이 턱이 차도록 매수를 위해서 말을 몰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격은 자연 안정화되는 거죠. 근데 공급의 계획은 많은데 공급의 속도가 느린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GTX 같은 교통망도 함께 따라붙어서 새로운 공급지와 함께 교통망의 호전에 있어도 속도가 붙지 않아서 새로 공급되는 신도시 접근성이나 생활 인프라도 은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관망, 그러니까 손톱 깨물고 가슴 두근거리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야망,
과감하게 실수요를 위해서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매매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실마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공급력 부족, 더불어 낮은 분양가의 매매 가격으로 앞으로 서울의 아파트 매매 현장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럭비 선수들이 3만원 덩치로 서로를 밀어내고 튕겨내는 이유, 바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때문이죠. 그렇게 수요가 꿈틀거리니 경기장 안에 럭비공은 황금볼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만 잠재우면 됩니다. 규제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소나기 내리듯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동산 시장은 럭비 경기장 같은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아니라 한적하게 낚싯대를 울러매고 세월을 낚을 수 있는 진정된 장소가 될 겁니다. 오르면 제주도보다 서울 아파트 값이 더 가팔라질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전략이라는 말머리를 어디로 돌려야 할지 결정하시고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